여러분 안녕하세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현입니다. 다시 시작된 월요일답게 오늘도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이 주요 소식들과 함께 또 지역의 크고 작은 이야기들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문자로 이 라디오 전국 일주를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듣고 계신지 이렇게 좀 평범하게 받아보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실 때 앞에 어디에 사시는지 그 지역명을 꼭 붙여주시면 좋겠어요. 뭐 요즘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서라기보다는 저희도 어느 지역에 어떤 분들이 이 방송 즐겨서 들으시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자,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어디서 뭘 하시면서 이 방송 듣고 계신지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오후 3시 5분부터 저 이규원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라디오 전국 일주 잘 듣고 계시다고 또 전화 오면은 좀 대답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좀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지역 뉴스 브리핑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어제와 그제 발견된 야생 멧돼지에서 다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어제 2건, 그제 1건, 뭐 이렇게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지금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검출이 이제 됐어요. 네. 그래서 환경부가 일단 지난 10일부터 접경 지역 야생 멧돼지 적극적으로 포획하는 계획, 그와 더불어서 이 사냥도 허용하는 그런 내용의 이제 대책을 이제 발표하긴 했습니다. 예. 뭐 지금 정부 쪽에서는 4개 지역으로 좀 관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염 위험 지역, 발생 완충 지역, 경계 지역, 차단 지역 뭐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건데 멧돼지가 워낙 이 이동 거리가 길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제 뭐 이 가을 되게 되면 또 이 짝짓기철 되면 이게 또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 그래요. 그래서 과연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철도 노조의 경고 파업이 오늘 오전에 끝났습니다. 이제 네. 오후 6시쯤에나 그래도 이제 모든 게 정상화될 것 같다는데 이 소식도 좀 전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오전 9시까지였죠. 그러니까 나흘 동안 이제 파업 이제 종료를 한 거고요. 파업 참여 노조원들이 속속 이제 복귀를 이제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교대제로 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거의 이제 100% 다 가동이 될 정도로 인력이 다 이제 나오려면 오늘 이제 저녁 정도는 돼야 한다는 얘기고요. 네. 실제로 뭐 화물 열차 같은 경우엔 내일 정도 돼야 정상 운행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도 뭐 아직까지는 좀 열차표 구하기가 평소보다는 좀 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행하시는 분들 이제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에는 사실은 이제 뭐 시한을 정해놓고 지금 이제 경고 파업을 이제 한 건데요. 파업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본 파업이 또 지금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11월 말께 본격적으로 파업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노사 간의 협상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는 네. 상황이긴 합니다. 뭐 네. 파업은 끝났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말씀이죠. 자, 이 서해 지역에 오늘 아침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이 네. 여객선 운항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지금 상황도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이제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수도권 기상청, 인천 기상대가 이제 오늘 오전 7시 30분을 기해서 이 백령도,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도의 강풍주의보를 이제 발효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전 7시 반께 백령도 일대에서 초속 11m 정도 그런 정도의 바람이 이제 불었는데 이게 이제 오늘 중에 초속 14m 이상으로 이제 바람이 세질 것이다 이런 이제 관측이고요. 네. 강풍특보는 내일 오전에 일단 해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어선들도 상당히 지금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지금 이와 연관지어서 지금 이제 인천하고 그 섬지역 오가는 12개의 항로 가운데서
인천 백령도를 오가는 9개 항로 여객선 운항 지금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특히 인천 백령도, 인천 연평도, 인천 풍도를 비롯한 4개 항로 여객선 5척은 오늘 아예 운항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도 또 혹시 탈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아동학대 이 신고 적발 건수가 많이 늘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이 이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제 그 확인이 된 건데요. 네.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016년에 한 1,800여 건 정도였는데 지난해 12,800여 건으로 이제 증가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2년 사이에 무려 18.7%나 늘어난 겁니다. 네. 올해도 지금 8월까지 9,600여 건 정도가 신고가 됐다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더 많이 지금 늘어날 가능성이 좀 큽니다. 검거 건수도 지금 증가를 했는데요. 지난해 검거 건수가 3,600여 건, 그래서 2016년 대비해서 23.5%나 증가를 했다 그럽니다. 네. 그리고 올해도 뭐 여전히 또 이 검거 건수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이제 올해도 어쩌면 내년보다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러니까 지역별로 보니까 글쎄요, 이게 뭐 지역별 특징이 좀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경기 남부 지역이 3,000여 건으로 지금 가장 많았다 그러고 네. 그다음이 서울, 인천 순으로 이렇게 나타났다 그럽니다. 예. 자, 저희가 최근에 팔도 기자가 간다 코너에서 이 소식 좀 집중적으로 다뤄봤는데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이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본국인 카자흐스탄으로 달아났던 이 불법 체류자 국내로 오늘 아침에 송환이 됐습니다. 이게 한 네. 27일 만에 돌아온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16일 오후 3시 30분께 이제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이제 승용차로 이제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이제 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달아났는데 지금 카자흐스탄 국적이고 지금 나이가 20살밖에 안 됐어요. 예. 그리고 불법 체류 신분인데다가 운전면허조차도 없었던 것으로 아하.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이 운전대를 잡게 됐는지 이것도 좀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사고를 당하고 나서 지금 이제 피해 그 초등학생은 뇌출혈로 쓰러졌고, 그래서 이제 그 피해자의 그 아버지가 뺑소니범 잡아달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또 올리기도 해서 네. 또 관심을 많이 끌었습니다. 어찌됐건 뭐 이제 경찰이 나서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를 받았고, 카자흐스탄 인터폴하고 연락을 하고 또 우리 이렇게 외교 부쪽도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설득을 꽤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수를 결심을 했고 잦은 입국 형식으로 이제 오늘 들어온 그런 그 상황입니다. 예, 네. 그 초등학생 교통사고 당한 아이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 좀 후속 보도는 제가 좀 아직 예, 확인을 상당히 못했네요. 중태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 부산시에서는 그 양심불량 돼지갈비 무한 리필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돼지갈비 무한 리필한다 그러니까 돼지갈비 마음 놓고 먹으셨던 분들 알고 봤더니 돼지갈비가 아니었더라. 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예.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이제 좀 이런 업소들 한 120여 곳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 수사를 벌였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해서 뭐 돼지고기 품귀 현상도 좀 나타나고 뭐 이제 그런 것과 연관 지어서 이들 업소의 이제 먹거리 신뢰성,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제 단속을 실시했던 건데요. 근데 위반 업소가 이제 16곳이 이제 적발이 됐다는 겁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돼지 갈비살을 제공을 해야 하는데 목살과 앞다리살이 붙어 있는 돼지 목전지 이거를 아예 100% 이것만을 제공한 곳도 있고 네. 돼지갈비하고 돼지 목전지를 3대7로 섞어서 판매한 곳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15곳 정도가 좀 특히 문제가 돼서 형사 입건까지 지금 된 그런 상황입니다. 먹는 거 갖고 속이면 안 되죠. 그런데요. 계속 이런 일이 있네요. 예. 예. 자, 이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에 앞서서 지금 내일까지 준법 투쟁을 이어간다고는 했는데 일단 서울시가 답을 내놓지 않으면 예고대로 이 총파업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그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운영하는 이제 노조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제 파급 효과가 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내일까지 좀 답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16일부터 18일까지 이제 1차 총파업을 벌이겠다라고 이제 밝힌 겁니다. 네. 노조가 지금 밝힌 바에 따르면 파업에 들어간다라고 전제했을 때, 열차 운행률을 보면 1호선부터 4호선까지는 평일 기준으로 한 65.7%, 휴일 기준으로 50% 수준까지 떨어질 것 같다고 하고요. 네. 5호선부터 8호선 사이는 평일 78.1%, 휴일 67.9% 정도 운행률을 보일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출퇴근 시간대가 이제 문제가 될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지금 뭔가 대비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협상도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노조 측의 요구는 임금 피크제 폐기, 안전 인력 확충, 그다음에 4조 2교대제 확충, 뭐 이런 그 내용들입니다. 지금 뭐 어찌됐건 막바지 합의 타결 내일까지 지금 시도를 한다라고 하는데 잘 좀 결과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면서 이 방송 듣고 계신지요? 아니면 그냥 오로지 이 방송만 듣고 계신지 이런저런 게 궁금해서 오늘은 평범한 문자 주제를 정했거든요. 의외로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견들 많이 주시는데요. 5929님, 인천에서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영어회화 강의 끝나고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강의를 하시는 분입니까? 예, 선생님이신 거죠? 자, 큐티라는 아이디 가지신 분, 부산에서 문자 주셨어요. 60대이며 현재 운동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들으면서 운동 중이에요. 저의 팬이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0340님, 파주에서 아르바이트 끝내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차에서 듣고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올 시간이네요 하셨고, 5616님, 대구에서 문자 주셨습니다. 이 고물상을 하고 계시다 그러는데 여러 가지 자원들 모아가지고 이제 파시는 분. 완전 가을 하늘 밖에서 일하고 있어요. 조금은 춥게도 느껴지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좀 쌀쌀하죠 바깥 기온이. 3368님, 광주에서 왔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외근 안 나가고 사무실에서 방송 듣고 있어요. 여유롭게 창밖을 내다보는데 가을 하늘이 정말 파랗고 높네요. 뭐가 그리 바쁘다고 하늘 한번 올려다보지 못하고 살았는지 좀 천천히 여유 있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문자 주시면서도 이런 걸 깨달으셨네요. 자, 4597님, 제주도 이모네 놀러 왔다가 이 수선 들어온 원피스 뜯으면서 듣고 있습니다. 바람도 불고 습하네요. 손재주가 좋으신가요? 이모님의 일을 돕고 계신가 봐요. 수선집 하고 계신 이모님. 7651님, 충남 청양. 배송 업무를 해서 차 안에서 늘 듣지요. 뉴스를 이곳에서만 듣기 때문에 항상 좋은 정보 주셔서 고맙다고 하셨는데 이 지역 뉴스 브리핑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책임감이 느껴지는데요. 7651님 커피 쿠폰 선물 드리고 3263님 대구. 역시 배송기사 일하시면서 이동하시니까 늘 듣고 계시다고요. 좋은 정보 감사하다고 하셨는데 커피 한 잔 드시고 또 일하세요. 3263님, 네, 521님 참. 논산은 찾아가는 한글대학을 운영하는데 각 마을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한글 공부와 다양한 놀이 만들기를 하고 계세요. 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뭐 봉사하시는 분인가요? 예, 찾아가는 한글대학에서 어르신들에게 이 글을 가르치고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역시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일하시면 더욱더 즐겁게 일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문자 주세요. 예, 어디서 듣고 계신지 지역명을 꼭 밝혀주시고 무엇을 하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이렇게 여러분들의 소소한 일상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모바일 커피 쿠폰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청취율 조사 기간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서 제가 방송하고 있는데 뭐 평소에도 노력은 열심히 합니다만 여러분들 혹시라도 전화가 가면 혹시라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3시 5분부터 시작하는 이규원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방송 잘 듣고 있다고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역 소식 부지런히 가보겠습니다. 광주로 가볼게요. 김연경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광주입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은데 광주에서는 가을에 걷기 좋은 길, 아름다운 억새길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광주시 서구에 위치한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길 다녀왔습니다. 네. 먼저 영산강은 우리나라 4대 강으로 전남 담양에서 시작해서 광주 시내와 나주를 지나 황해로 흘러가는 호남의 젖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 서창 지역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넓은 곡식지대고요. 영산강을 따라 위치한 들녘이라 또 자연환경이 아주 잘 간직된 곳입니다. 멸종위기 동식물이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고 또 억새와 낙조가 가장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글쎄요, 이 서창 들녘 억새길 좀 궁금해요. 막 그게 그림이 빨리 안 그려지거든요. 네.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세요. 네, 영산강 극락교에서 서창교까지 3.5km에 달하는 영산강 길을 따라서 억새가 양쪽으로 풍성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네. 영산강 자전거길 안내센터 근처라 하면 여러분들도 조금 더 쉽게 찾으실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이 길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주시 서구가 이 아름다운 억새길 홍보를 위해서 2015년부터 꾸준히 억새 축제를 진행하고 있고요. 예. 해마다 주제를 정하고 있는데 올해 주제는 억새밭으로 떠나는 가을 여행입니다. 올해 축제는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조금 짧게 사흘간 진행됐는데요. 억새뿐만 아니라 코스모스 길과 또 핑크뮬리까지 가을의 정취를 더욱 더하고 있었는데요. 그 현장 함께 하시죠. 네. 하나, 둘, 셋. 평소보다 잘 나온 것 같네요. 잘 갖고 온 것 같아요. 행사를 준비하는 동안. 더 젊어진 것 같아 제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우리 어려서는 아니고 막 물들였어요. 색깔별로 가고 화분에다 꼽아놓고 막 꽃이 하얗게 꽃 피었잖아요. 눈송이처럼. 너무 아름답잖아요. 자연 환경도 좋고 억새풀도 좋고 상쾌하고 기분 좋네요. 아까 저기 초입에 딱 들어오는데 플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공기도 맑고 날씨도 좋고 다 좋은데요. 중간에 여기 포토존도 많이 있고 아이들이랑 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막 바람 일렁일 때마다 파도 춤추는 것 같고 너무 마음이 되게 부자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억새 이뻐요. 전기차를 타고 억새마당에서 은빛마당까지 가봤는데요. 억새 은빛 물결도 너무 아름답고 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서 너무 좋았어요. 억새 축제한다 해가지고 오늘 여자친구랑 데이트 나왔는데 보니까 진짜 이쁘고요. 그다음에 또 앞에 핑크빌리도 있고 코스모스도 있어서 억새만 보는 거 아니고 또 다른 것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았고. 아이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좋다고 앞서 말씀하셨는데 네. 마음도 그냥 살랑살랑 흔들릴 것 같아요. 진짜 유튜브 화면에 지금 보이는데 너무 멋있어요. 가을의 전형입니다, 정말. 네, 정말 또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산강과 억새를 배경으로 인생사진 남기는 분들 많았고요. 또 억새길이 3.5km나 되니까 천천히 걸으면서 풍경을 눈에 가득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축제 기간에는 억새대를 활용해서 목걸이나 솥대를 만들기도 하고 억새대로 편지를 써보면서 또 가을 감성을 느낄 수가 있어서 예. 관광객들의 추억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축제가 좀 짧게 끝나서 아쉽긴 하지만 뭐 억새길은 계속 즐길 수 있잖아요. 네, 물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이거를 즐길 수 있을까요? 네, 현장에 가보시면 은빛 물결의 억새와 하얀 꽃이 피고 있는 억새가 함께 어우러져 있어서 더욱 장관을 보이고 있는데요. 억새는 찬바람이 불 때 피기 시작해서 눈 오기 전까지는 피어 있다고 하니까 늦어도 11월 중순까지만 찾으신다면 이 억새가 만들어내는 자연 경관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축제가 끝났지만 억새길은 또 언제나 축제의 분위기 속인데요. 그러겠죠. 이 극락교에서 서창교까지 가는 길에 중간중간 포토존 과 또 서창 8경을 마련했는데 이거는 계속 운영될 예정입니다. 서구 김용관 문화체육과장의 설명 들어보시죠. 네. 서창은 지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금으로 받은 곡식을 저장하는 서창이라는 창고가 있었던 지역에서 유래했고요. 우리 서구 면적의 42%를 차지하는 넓은 지역이지만 개발 제한 구역과 군사 보호구역에 묶여 있어서 천혜의 자연 환경과 역사, 문화 유적이 고스란히 잘 보존된 지역입니다. 억새와 낙조가 가장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도심에 이렇게 아름답게 억새가 피어있는 지역은 흔치 않습니다. 포토존이라든가 돌탑이라든가 이런 쌓아놓은 것들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바람개비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아름다운 억새와 또 길가에 피어있는 코스모스나 핑크뮬리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한적하니 여유 있는 어떤 산책을 하신다면 억새가 은색으로 이렇게 탁
뒤덮였을 때의 바라보는 광경, 또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광경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저절로 평화로워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현장에 가보고 싶어요. 네, 가을은 또 청명한 하늘에 선선한 바람, 또 겨울로 넘어가는 풍경까지 우리에게 주는 게 참 많은 계절인데 또 그만큼 짧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도 또 요즘 바쁘게 사느라 이렇게 자연이 변화하는 주변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다고 하는데요. 영산강 서창들녘의 억새는 이렇게 가을만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주고 또 마음에 휴식을 주는 소중한 공간이니까 광주에 오셔서 또 가을을 충분하게 느끼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였습니다. 김현경 리포터 아름다운 소식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경인센터 연결해서 경기 인천 지역 소식 들어보죠. 강승희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인센터입니다. 예, 이 조선시대 정조대왕의 아버지 이 사도세자를 모신 곳이 바로 혈룡원인데 지금은 이제 융릉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이 혈룡원이 만들어진 지 230주년 기념해서 아주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사도세자가 모셔진 현룡원이 조성된 지 230주년이 된 해입니다. 네. 조선시대 정조대왕은 아버지에 대해 지극한 효심을 나타낸 왕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렇죠. 이 현룡원은 원소, 그러니까 이 왕이 아닌 왕세자를 모신 산소임에도 불구하고 정조대왕의 지극한 효심으로 인해 왕릉에 버금가는 규모와 격식을 갖췄습니다. 본래는 경기도 양주에 위치했고 영우원으로 불렸지만요. 1789년 화성으로 이장된 후에 이름이 현룡원으로 바뀌었는데요. 네. 이번 전시는 현룡원의 조성 과정과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열리게 됐고요. 천하 명당 수원 현룡원을 주제로 수원 화성박물관에서 12월 8일까지 진행됩니다. 네, 강승희 아나운서 이 발음을 그냥 표준 발음으로 혈룡원으로 통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혈룡원. 예, 이 수원 화성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오긴 했는데 이 화성을 잇게 한 혈룡원 좀 생소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뭐 이번 전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씩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번 전시는 크게 3가지 주제로 나눠서 열리는데요. 먼저 정조대왕의 생부 사도세자에서는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를 위해서 펼친 추승사업 과정이 그려집니다. 네. 사도세자는 영조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세자로 책봉됐고 국왕을 대신해서 정사에도 임했지만요. 이 아버지 영조와의 갈등과 정치적 파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면서 왕세자의 지위도 박탈당했습니다. 이 사도세자의 죽음 후에 아들인 정조가 효장세자의 후손으로 입적됐지만 아버지가 정치적 희생양임을 알았던 그는 이 즉위와 동시에 만천하의 사도세자의 아들임을 알리게 되는데요. 이 왕위에 오르지 못한 생부에게 왕의 칭호를 주기 위한 이 추승 사업을 추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추승 사업에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셨네요. 어쨌든 이전에 그 사도세자를 추승하지 말라는 영조의 엄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이 정조는 사도세자의 아들임을 당당히 선언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도세자의 삶을 조명한 이곳을 둘러보고 나면요. 이 왕릉의 위상 혈룡원을 주제로 만들어진 공간을 또 만날 수 있는데요. 네. 이곳에는 사도세자의 묘소를 옮긴 과정, 그리고 혈룡원 조성 관리 과정을 기록한 혈룡원 원소 도감 의궤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예. 이 의궤는 지난 2007년에 수원 화성의 성역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화성 성역 의궤 등과 함께 세계 기록유산으로도 등재된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진 이 혈룡원을 찾기 위해서 정조가 수원으로 10여 년간 행차를 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 이때 특히 어머니 해경궁 홍 씨가 이곳 그 혈룡원을 참배해서 상당히 의미가 컸다면서요. 네, 이게 정말 의미 있는 건데요. 예. 이 혈룡원은 정조대왕뿐 아니라 이 정조대왕을 비롯한 왕실 가족도 찾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 전시도 조선 왕실의 혈룡원 참배 공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1795년에 회갑을 맞은 어머니 해경궁 홍 씨를 모시고 동생들과 함께 수원으로 행차해서 더 의미가 컸다고 합니다. 네. 사도세자가 실제 살아있었다면 회갑인 해였습니다. 이렇게 정조는 두 분을 위해서 화려한 회갑연과 다양한 행사를 펼치면서 백성들도 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고요. 네. 이렇게 함께 어우러지는 여민 동락의 축제를 위한 길로 꾸며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이 전시에서는 혈룡원 참배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화성 행행도 또 그리고 원행 의묘 정리의궤 등 유물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정조 대왕릉 행차 지금도 해마다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매해 10월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진행됐지만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 경기도 구간은 대폭 축소돼서 열렸습니다. 네. 서울 창덕궁에서 수원 화성을 지나서 현령원까지 약 59km의 왕실 행차를 그대로 재현한 게 바로 정주대왕 능행차인데요. 예. 이렇게 다가오는 12월 8일까지 수원 화성박물관을 찾으시면 이 현령원 조성 사업에 대한 흔적을 비롯해서 이 수원 화성에 대한 다양한 역사와 기록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 또 뭐 볼만한 전시 소식 하나 더 있다면서요? 네, 옆에 있는 수원 광교박물관에서는요. 일제강점기 일본의 침략과 수탈의 역사를 보여주는 특별 전시회 수상한 친절 의도된 침략이 12월 15일까지 열리는데요. 네. 고 사운 이종학 선생이 기증한 일제강점기 관련 유물을 비롯해서 이 식민 지배 정책과 한반도 침략에 관한 역사를 재조명합니다. 네. 이제 가을색이 점점 짙어져 가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역사 전시 둘러보시면서 우리나라가 흘러온 시간을 깊이 있게 새겨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희센터였습니다. 강승희 아나운서 소식 고맙습니다. 정말 가을에 우리 역사를 좀 다시 한번 배워보고 그 현장을 둘러보는 거 진짜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깊이 와닿을 것 같아요. 다른 계절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문자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뭘 하면서 듣고 계신지 여러분. 7492님 통영 파프리카 농장에서 일하면서 이 방송 듣고 계시다고요. 7112님 전주 청소 용역일 하는데 이동하면서 듣습니다. 문자는 현장에 주차하고 쓰고 있어요. 예. 운전 중에 안 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청취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 석양 나그네라는 아이디 가지신 분. 부산. 하늘이 맑고 따뜻해요. 학교에서 배움터 지킴이 선생으로 활동하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보살피며 하루 종일 KBS 라디오와 친구로 지냅니다. 라고 하셨고 7294님. 경북 영동에서 이 태풍 수해 복구 작업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 모두 구슬땀 흘리고 있어요. 아유 고생하시네요. 7294님. 6602님. 해남에서 문자 주셨군요. 아기가 열감기 걸려 병원에 가고 있어요. 바람이 세서 춥네요. 바닷바람이라도 추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351님 세종시. 날씨가 낮에도 꽤 쌀쌀하네요. KBS 라디오 콩으로 집안일 하면서 항상 듣고 있습니다. 24시간 켜놓는 분들이 많습니다. 1944님 충남 공주 우편물 보내러 잠깐 가는 길에 들으신다고요? 평소 출장 갈 때 이 방송 많이 들으신다면서 좋은 목소리 좋은 소식 감사드리는데 저도 오늘 문자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처음 들어오신 분이거든요. 커피 쿠폰 1944님 드리겠습니다. 4967님 용인에서 춘천 가는 1톤 물류 차량에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항상 고정이라면서 언제나 유익한 방송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갓길에 그 1톤 트럭 세워놓고 문자 보내신 거 맞지요? 예, 확인 문자도 좀 보내주세요. 또 세우기 불편하시겠나? 5557님 부산에서 시내버스 운전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유 이렇게 많이들 들어주시니까 전국 방방곡곡 어디서든지 라디오 전국 일주 이렇게 애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문자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여러 장 남아있거든요. 3시 34분 됐습니다. 날씨와 교통 상황 또 간추린 뉴스까지 이어드릴게요. 기상청의 최영호 씨 전해주세요. 네, KBS 날씨 정보입니다. 단풍이 서서히 예쁜 색으로 물들어가는 산이 많아지고 있는 10월의 딱 절반이 지나는 월요일인데요. 일교차가 크면 클수록 단풍생이 더 고와집니다.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도 일교차가 상당히 벌어질 텐데 이번 한 주간에는 수요일이 가장 추운 아침 기온이 예상이 됩니다. 이후로 목요일부터는 다시금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아지겠고요. 오늘 낮 기온 서울 19도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전국이 17도에서 24도 분포, 어제보다는 2도에서 5도 떨어져 있고요. 서울은 어제 거의 24도 가까이 올랐는데 어제보다 4도 정도 기온이 낮은 상태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꽤나 떨어지면서 역시 일교차 크게 벌어지겠고요. 내일과 모레 내륙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특히 모레 수요일은 중부 내륙과 산지로 영하권의 기온도 예상되고 서울의 아침 기온도 한 자릿수 8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이후로 낮 기온은 20도 안팎을 골고루 유지할 전망입니다.
상황입니다. 비 소식 이번 한 주간 언제 들어있을까요? 우선 현재는 강원 고성이나 양양 속초 등지로 빗방울이나 비가 관측이 됩니다. 지금부터 내리는 비 강원 영동과 경상도 동해안으로 내일 아침까지 좀 더 이어지겠고요. 내일 오후에는 제주도에도 가끔 비 소식이 있습니다. 강원 북부 산지는 내일 아침 기온이 떨어지면서 1cm 내외로 눈이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금요일쯤에는 동쪽 지역과 제주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다른 지역은 모레까지 아주 맑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상황도 맑은 하늘과 같이 나란히 좋음에서 보통 사이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은 19.4도입니다. KBS 날씨 정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연결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김은아 씨가 정리해 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교통량은 적지만 돌발 상황 영향받아서 밀리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오산 부근에서 난 사고는 정리가 됐지만 동탄분기점에서 오산까지 3km 구간에 정체가 남아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남에서 서초 사이와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무안 1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어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원주 부근 2차로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대 2km 구간에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 인천 쪽은 동수원 부근에서 광교터널 부근과 월곶분기점에서 서창분기점 부근까지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청주-영덕고속도로는 영덕 방향인데요. 속리산 부근에서 구병산 하이패스 사이 2차로에서 작업을 하느라 속리산 나들목 부근 4km 구간에서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여 만에 전격 사퇴를 표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자신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에 불과했다며 마지막 소임을 다한 만큼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4시 이해찬 대표 주재로 고위전략회의를 소집해 조 장관 사퇴 이후 대응책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조국 전 민정수석 사퇴는 국민의 승리, 민심의 승리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가 전광훈 목사에 대한 내란죄 고발 사건을 맡아 수사하게 됐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한정 의원은 지난 4일 경찰청 국정감사 도중 10월 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서 대통령을 끝장내기 위해 30만 명을 동원해야 한다는 등 내란을 선동하는 발언이 나왔다며 민감용 경찰청장에게 이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의원은 종로서에서도 전 목사 등을 내란 선동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성접대한 혐의를 받는 윤중천 씨가 윤 총장을 접대했다고 보도한 한겨레 기자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네, 이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국민께 매우 송구하고 또 검찰개혁 공정 실현에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KBS 뉴스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오늘은 부산일보 박진국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준비하신 내용 보니까 일제강점기와 또 한국전쟁을 경험한 세대의 애환이 서린 것, 바로 이 영도대교 소식을 준비하셨는데 이게 네. 요즘 시끄럽다면서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영도다리의 정식 명칭은 영도대교입니다만은 예. 부산 시민은 영도다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다리 특징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상판이 들리는 도개교라는 건데요. 그렇죠. 예, 매일 12시 다리를 들어올리는 도개 행사를 합니다. 또 10월에는 영도다리 축제가 열릴 정도로 부산의 명물인데요. 근데 최근에 이 다리를 들어올릴 때 진동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라는 이상 징후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예. 안전 논란이 그럼 불거진 거군요.
네, 이 안전에 좀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1년 365일 계속 이렇게 들려진 거죠? 네. 하루도 빠짐없이. 아우,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매일 거의 매일 들어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노래, 이 대중가에서 굳세어라 금수나에도 이제 이 다리 이름이 나오고 사실 부산 시민들의 추억이 많이 서린 곳 아니겠습니까? 이 영도대교는. 예, 그렇습니다. 영도다리는 1934년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다리인데요. 부산 중구 그리고 영도구를 잇고 있습니다. 당시 8도에서 유일하게 다리 상판이 이 80도까지 들어올리도록 설계가 됐었습니다. 네. 이 다리를 개통할 때 약 8만 명이 구름대같이 운집을 했는데 당시에 부산 시민 인구가 약 15만 정도 됐었는데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알만한 일화입니다. 대단한 볼거리였죠. 예. 예. 이 정도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 전쟁 때는 피난민들의 만남의 장소로도 유명했습니다. 피난 오다가 가족들이 헤어지면 영도다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도다리에서 만나고 그랬다고 하는데 예. 그러던 것이 1968년 중구와 영도를 잇는 가스관이 다리 하부에 이렇게 연결되면서 도계가 완전히 중단이 됐습니다. 네. 2000년대 들어서는 다리가 낡아서 이거 철거해야 된다, 안전을 위해서 이런 논의가 활발했지만은 부산 시민들이 아니다, 이 추억이 참 많이 서린 것인데 보존해야 된다 이런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6년 전에 옛날 다리를 부수고 그 자리에 도계가 가능한 새로운 다리를 놓게 됐습니다. 예. 부산 시민의 이런 열망들이 영도 다리가 다시 도계 기능을 가지도록 하는 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사랑받던 이 영도대교 최근에 진통이 얼마나 심하길래 이게 이제 도계가 중단까지 거론되는지 이 어떤 상태입니까? 예, 영도다리는 부산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예. 부산시설공단은 2015년 이후에 매년 2번씩 진동하고 소음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8월에 이제 정밀 진동 분석을 실시했었는데 국제안전기준치의 7배가 넘는 진동이 감지가 됐습니다. 다리를 들어올릴 때 축에 들어가는 베어링이 마모되면서 이 약간 흙어지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혹시 사고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영도다리를 복원한 A건설사 측에 따르면은 원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들어올릴 수 있도록 설계를 했는데 네. 매일 다리를 이렇게 들어올리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 아하. 라며 책임을 부산시에서 좀 떠넘기고 있습니다. 아, 설계 당시에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는 걸로 만들어졌는데 이걸 매일 올리니까 이제 견딜 수가 없다는 거군요. 근데 그런데 일제시대 때 만들어질 때는 예. 하루에 서너 번 올렸거든요. 아하. 그래서 조금 애매합니다. 서너 번이나요? 그 당시에는? 예. 예.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로는 국제안전기준치의 7배가 넘는 진동이라면 정말 위험한 상황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 다리 상판이 올라가는 그 도계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영도다리 도계의 안전성과 관련한 지침이나 규정이 아직 없다 보니 어찌해야 될지 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예. 부산시는 일단 영도대교 도계시 진동 수치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긴 했지만 위험한 상태는 아니다, 사고 가능성이 없다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화를 해봤더니 현재까지 도계 중단을 검토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요? 예, 부산시는 8월에 측정된 진동 수치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름에 측정하다 보니 금속이 이렇게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염체들이 흙어지면서 소음이 좀 발생했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 부산시는 내년에 정밀 용역 검토를 통해서 이 원인이 도대체 뭔지 이렇게 밝힐 예정입니다. 그러면 계절에 따라서 이걸 좀 다시 해봐야 되겠네요. 한여름 조사 결과가 그랬다면 또 추울 때는 어느 정도인지 이걸 좀 비교해서 정확하게 분석 결과를 내놔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제작진이 지금 부지런히 조사를 해왔더니요. 이 영도대교 매일 오후 2시에서 2시 15분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해서 365일 이 도계한다고 합니다. 네. 저보다 더 잘하시는군요. 저희 제작진이 지금 막 부지런히 검색해서 알아낸 소식이고요. 자, 어쨌든 저희는 이제 다리 안전에 대해서 지금 더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거 문제가 생기면 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참 걱정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소식 들으면서 이 전문가들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해요. 예, 전문가들은 현재로서 영도대교 도계가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긴 섣부르다는 입장입니다. 네. 한국해양대 기계공학부 조종래 교수는 기준치 이상
이 소음 진동이 나온 뒤에 한 차례 더 실시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진동 소음치가 조금 낮았다. 이게 부산시 입장인데 요런 한 차례 측정만으로 섣불리 안전성을 판단할 수 없다. 그렇죠. 좀 더 잦은 간격으로 지속적인 측정을 통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또 부산시 의회에서도 이 사고 난 뒤에 매뉴얼을 만드는 이런 뒷북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네.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영도대교 도계와 관련한 지침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없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도계를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주무구구식으로 좀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또 국내에서 유일한 도계교다 보니까 어디 비교할 데도 없고 네. 또 세계의 다른 도계교를 비교하려다 보니 도계 방식이 틀려가지고 네. 이 관련 직접적인 비교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시급한 건 빨리 그 관련 지침이나 뭐 어떤 규정 이런 걸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일단 안전을 위해서 도계를 좀 중단한 다음에 안전성 확보하고 나서 다시 다리를 들어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매일 열리는 영도다리 도계 행사에 관광객들이 꽤 많이 몰리거든요. 네. 버킹엄궁 근위대 교대식처럼 이미 유명한 관광 상품이 돼버린 건데요. 치명적인 안전상의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도계 장면을 보러 오는 국내외 관광객들을 이렇게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네. 실망시킬 수 없지 않나라는 게 부산시 관계자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하. 게다가 또 얼마 전에는 영도다리 축제가 있었고 네. 영도다리와 연계된 영도 커피 축제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도계 중단을 결정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리 위에서 또 축제도 많이 열리는군요. 근데 박 기자의 오늘 이 소식 들으신 분들은 좀 불안해서 안 갈 것 같은데요. 저도 그 안전 생각해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시민들 반응은 어떤지 앞으로 이 문제는 또 어떻게 전개될지 좀 짚어주세요. 예, 영도다리의 상징성들이 하도 크다 보니까 네. 시민들은 먼저 제일 시급한 게 정밀한 안전진단. 그렇죠. 예, 이걸 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 영도다리 도계 때 위험한 수준의 진동이 왜 생기는지 네. 설계에서부터 시공 그리고 운영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서 네. 이 원인을 밝혀내고 또 책임 소재도 가려야 한다는 주장들이 많습니다. 또 안전진단 결과 이제 현재 시설에 문제가 있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면은 네. 보강을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도계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네. 여론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계가 전국 유일무이한 장관인데 이걸 쉽게 포기할 수 없고 또 이 관광산업 발전을 통해서 이 영도, 중구, 이 원도심을 도심 재생하겠다, 네. 활성화하겠다 이런 부산시의 정책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말씀 들어보면 정확한 안전 진단이 우선이고 그 전까지는 아직 확실하진 않으니까 괜히 또 이렇게 불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팔도 기자가 간다. 오늘 부산일보 박진국 기자와 함께 영도대교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자, 매주 월요일에는 책을 통한 지역의 이야기 전해 듣고 있습니다. 전국 일주 초대석, 오늘은 인천의 이야기를 풀어주실 분이에요. 소소여행 인천 테마 여행기의 저자세요. 이다빈 작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이다민입니다. 네, 저도 인천 뭐 자주 갑니다만 서울에서 가깝잖아요. 네, 그렇죠. 여행지로 이곳을 찾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특별히 인천을 여행지로 이렇게 책에서 풀게 된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아, 여행은 원래 멀리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곳은 잘 안 찾게 되더라고요. 익숙한 곳에서 낯선 곳으로 여행이 단지 장소가 아닌 마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소소여행 시리즈는 소소하게 해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곳들을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소소하게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곳들. 예. 네네. 그러니까 일상을 벗어난 여행은 이 잠자고 있는 감각을 일깨워주거든요. 네. 여행자가 되어 사람의 사는 곳을 냄새를 맡고 천천히 움직이다 보면 세상과 더 가까워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인천은요, 130여 년 전에 가장 먼저 개항이라는 큰 변화를 맞은 곳이에요. 그렇죠.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도 인천이고요. 네. 과거나 지금이나
제일 먼저 세계로 나가고 있는 곳이죠. 맞습니다. 근대 네, 문화유산이 그래서- 널려 있고 정말 예, 예.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진 복합 그렇죠. 도시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어쨌든 뭐 취재차 인천의 구석구석 많이 다니셨을 것 같아요. 숨은 네. 보석 같은 곳들 많이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네, 제가 그 인천에서 기생의 인문학 강의를 하고 소설 여행을 내면서 인천을 거쳐간 인물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검암역 근처에 정일양 유원지가 있는데요. 그 해주 정치들이 전설로 떠도는 정일양에 관한 이야기를 시비로 남겨놓은 것이 있어요. 예. 정일양은 잘 안 들으실 분도 계실 텐데 연산군 때 선비인데요. 이분이 성품이 강직해가지고 직언을 하다가 귀양살이를 했는데 예. 예, 심효살이를 하던 중에 강가에 상복과 집신 두 짝을 두고 물에 빠져 죽은 것처럼 위장하고요. 예. 그 길로 현재 지금 검암동 상기슭에 응거하고 노인처럼 지냈다는 풍문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은 또 역학에 능하고 사람이 운명을 잘 맞추고 축지법도 썼다고 해요. 아, 축지법까지.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부평부사가 관심을 갖게 돼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떠나버렸어요, 또다시. 그리고 2000년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자유롭게 다니며 많은 일화를 남긴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네, 아유, 임꺽정이도 나와요. 임꺽정이도 나오고 정희량, 예. 네네. 사실 이제 앞서 제가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130여 년 전에 이제 인천항 개항하면서 근대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곳들도 꽤 많잖아요. 네. 예. 또 이제 인천에 차이나타운 빼놓을 수 없는데 관광객들이 참 많습니다. 인천 안에 작은 어떤 중국 여전히 네네, 그 독특한 그렇죠. 문화가 남아 있죠. 네, 그렇죠. 1호선 인천역에 내리면 예. 길만 건너면 바로 차이나타운이 보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때부터 중국 느낌이 이제 물씬 나죠. 네. 네, 원래 차이나타운은 이게 청나라 조개지에 산동성의 화교들이 모여서 형성된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120년 정도 역사를 갖고 있고요. 지금도 그 의선당이라든지 화교 중산학교 같은 그런 곳도 있고요. 네. 삼국지 초안지 벽화거리도 있고요. 네, 짜장면 박물관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먹거리들이 많이 있죠. 그 가면. 주말에는 정말 발 디딜 틈이 없는데 그 가보니까 그 청일 조개지라고 있잖아요. 그 네. 계단을 네네. 연결해서 왼쪽은 청나라 조개지, 오른쪽은 네, 일본 그렇죠. 조개지. 네네. 그 뒤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혹시? 제가 다 네. 끝까지 올라가진 않았는데. 예, 여기를 인천 계양 누리길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청일 조개지 계단 양옆으로 왼편에는 청나라 석등이 있고요. 예. 오른편으로는 일본 양식의 연꽃 모양 석등이 세워져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이제 조개지라는 것은 불평등한 조약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지혜복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그곳을 맞아요.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네. 계단 위에 좌우로 나뉜 건 아는데 그 예. 뒤쪽에는 어떻게 꾸며져 뒤쪽은요, 있는지. 각국 조개지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미국이 예. 그때 이제 있었죠. 거기 가면 제물포 구락부라고 서양 사람들의 사격장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네네. 뭐 자주 가지만 이렇게 설명 듣고 가면 좀 더 아. 재미있고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워낙 네네. 오래된 골목들이 많은데 예를 네. 들면 뭐 배다리 헌책방 골목길 뭐 이곳에서 예전에 그 옛날 책 구하고 싶은 사람들 많이 찾았던 곳이 아닐까 싶어요. 요즘도 옛날 그렇죠. 예, 요즘도 네. 가능합니까? 헌책들 많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인터넷 서점하고 대형 중고 서점이 등장해가지고 네. 거의 다 대부분 사라졌고요. 지금 한 5개 정도 아,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네네. 거기 가면 그래도 아직은 책방 주인이 책을 골라주고요. 예. 그러니까 절판되어서 시중에서 사지 못하는 책도 있고 아하. 오래된 책의 향기도 있어요. 그래도 5개나마 남아 있다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자, 우리가 흔히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색깔, 특색을 두고 지역색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네. 인천만이 가지고 있는 색깔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 인천은 바다를 품은 항구잖아요. 네. 그래서 시대를 앞서갈 수밖에 없었어요. 인천은 그래서 역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서구의 문물과 풍습이 낯선 풍경을 만들어냈죠. 예, 예. 그래서 거기다 보니까 이제 그 조선인들이 익숙지 못해가지고 문명에 치였죠. 그러니까 배다리 같은 경우도 그런 곳이라고 봐야죠. 네. 몰려서 조선인들이 따로 이제 형성돼서 예. 성량을 만들고 살았던 곳이고요. 그래서 인천은 이제 근대 문화유산이 널려 있고 네. 색깔로 따지면 가장 다양한
빛깔을 가진 복합도시죠. 무지갯빛입니까? 아, 네, 그렇다고 봐야 그래요. 돼요. 굉장히 많은 걸 수용하는 이제 예. 서바지보다 원래 그 이주민이 많거든요, 거기가. 아하. 네. 그 사실 양주장도 여럿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곳이 네네. 어떤 그 예술 공간으로 좀 탈바꿈한 현장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배다리 마을에 그 예. 문화 공간이 있거든요. 예, 예. 그게 양조장이 떠나고 나서 용도가 계속 바뀌다가 네. 지금은 그 예술을 대신하고 있는데 거기 가면 커피도 마시고 책도 읽고 마음에 예. 들면 돈 내면 되고요. 뭐 체험도 할 수 있고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죠. 마음에 안 들면 안 내도 되는 겁니까? 무료입니까? 네, 그 양심에 따라서 예. 다르죠. 자, 네. 이제 가을인데 이 단풍철이라 네네. 저희도 매주 금요일 지역의 단풍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네. 인천의 가을 그 향기를 좀 그윽하게 느낄 수 있는 곳 짧게 소개해 주실 분 있으면 좀 하나만 짚어주세요. 아, 네. 강원도에 가면 유명한 정동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인천에는 해넘이 명소인 정서진이라고 있어요. 예. 네, 모르는 사람이 좀 많아요. 정서진, 예. 네, 네. 이게 정동진은 이제 광안부를 기점으로 국토의 서쪽의 끝에 위치한 바닷가 나루터를 말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네. 예. 이곳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다빈 작가와 함께 인천의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 문자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5557-4967-7942님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릴게요. 또 다시 한번 저희가 게시판에 올려놓고 개별 연락도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되시고요. 저는 내일도 3시 5분 다시 옵니다. 이규은이었습니다.